성순이가 당했다고? 그 얼마나 다쳤는지 말해보라오. 날래 말해보라오. 그게 죽지 않은 게 천만다행이라고 합니다, 형님. 정재 이 자식아 안되겠어. 내가 가만두지 않겠어. 동대문 사단의 시라소니 린치 사건을 계기로 더 이상 낭만 주먹은 찾아보기 힘든 시대로 변해간다. 그렇다면 명동의 이화룡과 동대문 사단의 이정재는 어떤 결말을 맞게 될까? 공산당을 너무나 싫어하셨던 이화룡 형님. 그의 고향은 평안남도 평양. 청년 시절 노름의 황제라고 불렸던 그지만 노름 솜씨조차 작살나셨던 시라소니 형님에게 참패했던 일화는 아직까지도 전해지고 있다네. 이 계기로 시라소니와는 극진한 우정을 만들어가게 되지. 당시 평양에는 이들을 대적할 자는 아무도 없었다고 보면 될 것이네. 참고로 이화룡이 2살이 더 많네. 우리가 알고 있는 이화룡 형님은 상당히 젠틀하고 싸움과는 거리가 있어 보이지만 그의 실력은 우리가 아는 사실보다 훨씬 강했다고 하네. 그렇다면 우리는 화룡이 형님의 주특기를 분석할 필요가 있는데, 시라소니의 공중거리 박치기가 순식간에 몇 미터를 날라 대굴파를 강타하는 기술이라면 이 형님은 도약 따윈 존재하지 않아. 먼저 심호흡을 한 방 시원하게 후라리시고 그냥 근거리의 상대를 왼발만 한 발자국 앞으로 전진하면서 박아버리는 이 기술, 바로 제자리 박치기의 달인이셨네. 그렇다면 왜 그의 강한 파이터 기술들은 부각되지 않은 것일까? 바로 그 이유는 해방 후에 일절 다이다이를 안 까셨기 때문이지. 그래서 그의 싸움 실력은 평양에서만 전해지는 게 전부라고 하네. 그도 그럴 것이 그의 주먹이 아니라도 그에게는 강력한 오른팔과 왼팔이 있었기 때문이네. 오른팔은 레슬링 챔피언 황병관, 왼팔은 맨발의 대장이라 불렸던 김성순이었다네. 참고로 김성순 370mm 발사이즈 동영상을 본 여러 시청자들이 나를 보고 이런 정신 나간 놈아 370mm가 어딨냐, 미친 거 아님, 기타 등등의 찰진 악플을 달아준다만 370mm가 맞다고 하는데 아니라 할 수도 없고 참으로 난감한 것이네. 아무튼 호불호가 갈리는 이정재의 파이터 실력과는 다르게 이렇게 이화룡은 시라소니 김두한을 이어 상당히 강한 싸움 기술을 보유했던 실력가로 전해지고 있네. 이화룡은 해방이 되고 서울로 들어와 잠시 김두한과 티격태격했지만 결국 김두한도 명동의 두목으로 그를 인정하게 되지. 그리고 이화룡의 명동파는 동대문의 이정재와 대립하게 되는데, 동대문 사단은 익히들 아시겠지만 상당한 주먹고수 이정재, 조열승, 이마수, 고일심, 김양수, 오영환, 차석준 등 7명의 결의로 창설된 조직이었지. 비켜가 아저씨 비켜. 어이 비켜. 당시 동대문 시장에는 마땅한 이동수단이 없어 지게차로 장사를 하는 일명 지게차 부대가 있었는데 상당한 영향력이 있는 단체였네. 바로 지게차 부대 대장 조열승, 차력사 고일심 등 내노라 하는 동대문 파워를 하나 둘씩 흡수해가며 생기게 된 것이지. 그렇다면 왜 이 둘은 사이가 이렇게도 안 좋았던 것일까? 바로 시라소니의 린치 사건이 그 계기가 되었던 것이네. 이 린치 사건의 복수를 하기 위해 명동 이화룡은 이정재를 칠 계획을 세우지만 막강한 권력편에 서 있던 거물이 된 이정재는 경찰까지 동원하며 이화룡의 이런 계획을 무산시키고 마는 것이네. 어이 이화룡이 요즘 어마무짓거리 하려고 준비 중이라며. 어허이 내래 대체 무슨 말씀인지 모르고 왔어. 그거 시침에 떼지 말고 자네. 참고로 동대문파 복수는 꿈도 안 꾸는 게 좋을 것이요. 지금 안 그래도 이것저것 복잡해 죽겠는데 자네마저 일을 벌리면 그땐 명동 새끼들 아주 그냥 싹 쓸어버리려니까 잘 생각해 아주. 당시 이정재는 상당한 야욕으로 정계 진출을 목표로 하고 있었고 그의 힘과 권력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강력했던 것이네. 그러던 어느 날 관철동의 황금마차 카바레에서 사건이 생긴다. 먼저 이 사건 이전에 동대문 사단은 린치 사건 이후로도 세력이 확장되며 종로의 아오마스 등과 연합을 해 사무회로 명칭을 바꾸게 되지. 이때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나카유수 김태련 등이 포함되게 된 것이네. 그야말로 막강 파워가 된 것이지. 그리고 우리의 관심사 중 다른 한 분 유지강은 김동진의 반란으로 행동대장이 필요했던 이정재의 강력한 설득으로 영입이 된 것이네. 이렇게 하늘 높은지 모르고 막강 세력의 힘을 과시했던 동대문과는 다르게
이화룡의 명동파에서는 일부 조직원이 동대문의 이런 막강파워 앞에 두려운 반, 부러운 반으로 사무회로 이탈을 하면서 배신을 하는 상황까지 처하게 되네. 하지만 지는 걸 죽도록 싫어했고 시라소니의 사건들 역시 복수를 하지 못한 이화룡은 그냥 무대포 정신으로 밀고 나간 것이네. 아무튼 황금마차 인근의 술집에서 사무회는 간부의 일을 하지. 형님, 명동 이 자식들 눈에 아주 빼는 게 없는 것 같은데 이제 슬슬 끝낼 때도 되지 않겠습니까? 황금마차 개업식에 명동 이 자식들이 온다고 합니다. 그때 아주 아작내버리시죠 형님. 그래, 좋은 생각이야. 차질없게 준비하고 무기도 부족하지 않게 잘 확보해 놓으시게. 예, 알겠습니다 형님. 하지만 이때 술 시중을 했던 한 여인이 바로 명동파의 신상사와 아주 잘 아는 사이라 정보를 전달해 주게 된다네. 참고로 위의 황금마차 사건은 유지강의 의견과 신상사의 회고록과는 다른 내용이니 참고들 하시게. 또한 당시 이 사건이 언론에 보도가 안 된 일이라 맞네 아니네 의견이 분분하니 그냥 믿고 싶은 쪽을 믿으면 될 것이네. 그 아새끼들 들어닥칠 때 벽돌 돌멩이 이런 것들 있지, 그걸 좀 잔뜩 준비해놔. 이놈들 또 가까이 오면 뭘로 어떻게 찌를지 모르는 애들이라. 알겠지? 그냥 형님 총으로 하시죠. 야 이 멍청한 새끼야, 우리 조직 못 잡아서 지금 안 달랐는데 이 상황에 총 쏘고 나 잡아가셔야 할 일 있어 이 새끼야? 넌 일단 대가리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너네는 멀찌감치서 그냥 접근하지 못하게 막 던져. 알겠지? 네 형님. 그리고 황금마차의 개업식 날 사무회는 습격을 하게 된다. 한 놈도 놓치지 말고 싸그리 잡아 부셔버려. 알겠지? 형님, 근데 놈들이 전혀 안 보이는데, 코빼기도 안 보이는데. 뭐라고? 그럴 리가 이 새끼야. 형님, 녀석들이 돌을 던집니다. 이거 당한 것 같은데요. 이겨낼 방도 없을 것 같아요. 이렇게 사무회의 기습 전략은 결국 명동파의 철저한 준비로 처참하게 패하게 되네. 명동파는 대승을 거뒀음에도 불구하고 명동파의 조직원들은 반복될 수 있는 기습과 생명의 위협에 배신하는 자들이 더욱더 늘어나게 된다네. 한마디로 조직이 휘청이고 있었던 것이지. 이렇게 명동의 분위기가 끝자락으로 내려앉던 어느 날 이화룡의 구역에서 누군가가 총을 쏘고 도주하는 일이 발생하네. 당연히 이화룡은 이정재의 짓으로 간주하고 도 아니면 뭐라는 공식을 가지고 사무회와의 마지막 전쟁을 계획하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그 유명한 충정로 도끼 사건이네. 그 이야기는 2편으로 찾아뵙겠네.